자, 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이번 영상에서는 24번, 29번, 30번 지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지문에는요. 일단 먼저 내용을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언어 정확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linguistic precision 이런 단어들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언어 정확도는 열쇠래요. 핵심이다라는 거죠. 성공적인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래에 있어서 언어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코노믹은 경제적인 이런 뜻이죠. 아니, 경제의 이런 뜻이죠. 경제의 이런 뜻이고, 거래는 transactions 아니면 deals로 쓰실 수도 있고요. 혹여나 말씀드리는데 영어에서 유명한 이 혼동어인데요. 이코노믹은 정말 경제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코노미칼 비슷하게 생겼죠. 둘 다 형용사인데 이코노미칼은 경제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 차는 경제적이야 라는 것은 이 차는 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칼 경제적 이는 싸다 싼 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이코노믹하고 이코노미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경제의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경제의.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 government, 어떠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상호작용에서 뭐를 넘어가는, 가족을 넘어가는, 그리고 즉각적인,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한 즉각적인 이웃 관계를 넘어가는 이러한 관계 내에서 widely understood and clearly formulated language, 그러면 널리 이해되는, 널리 이용된다라는 것은, 널리 이해가 되는 것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되어지는 이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구체화된 언어, 그쵸? 그러니까 언어 정확도를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언어는, 잘 정제된, 구체화된 그런 언어는 커다란 도움입니다. 뭐에게? 상호 신뢰에게. 전치사고요. 상호 신뢰에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help 써도 되는 거죠. 이미 주제문이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잘 해주시고 써보는 연습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hen dealing with property, 재산을 다룰 때 혹은 거래할 때, 재산을 다룰 때, 혹은요 with contracts, 계약을 다룰 때, or even just with a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죠. 거래를 할 때 개념들 그리고 descriptions, 설명들은 need to be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as precise and unambiguous as possible.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죠. 가능한 한 뭐뭐한 이런 뜻이죠. 자,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제 형용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precise는 정확한, 그쵸? 개념들하고 설명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unambiguous. ambiguous가 언자가 붙지 않은, ambiguous는 모호한 이런 뜻이고요. 앞에 언자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모호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 그래서 obvious 명확해야 되고요. clear 명확해야 됩니다. ambiguous 모호하거나 vague vague 모호한, 그러니까 모호해야 됩니다가 올 수 없는 거죠. ambiguous나 vague가 오면 안 되겠다. 학교 시험은요, 단어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or 그렇지 않다면, 즉 정확하지 않다면, 모호하지 않지 않다면 misunderstandings will arise. 오해가 발생할 겁니다. misunderstanding, 이해를 miss,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죠. 그리고 영어로 오해는요, misconceptions,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리고 misleading, 이것도 오해죠. 이게 발생할 거다. arise는 자동사이고요. 주어는 발생할 거다. 당연히 be, pp 수동태로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 arouse가 있어요. arise 쓸래? arouse 쓸래? arise냐, arouse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문법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arouse는 주어는 뭐를 야기시킨다, 뭐를 발생시킨다 이런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고요. 주어가 발생한다, arise가 지금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설명들 언어는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다면 오해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ful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거래에서 잠재력 있는 가능성 있는 상대 그쵸? 이제 상대방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과 함께하는 완전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완전한 의사소통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것은 is not possible.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딜은 트랜잭션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완전한 의사소통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then uncertainty and probably a measure of distrust will remain. 당연히 여기서는 뭐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할 때. 근데 만약에 그 언어 정확도가 가능하지 않다면 당연히 어떤 그 불신 정도가 생기겠죠. 불신이라던가 아니면 불확실성 이런 것이 생기겠죠. 남아 있겠죠. as 뭐가 뭐뭐함에 따라 economic life became more complex 그 경제의 삶 그러니까 경제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중세시대 후반에부터 이 경제가 더욱더 복잡해짐에 따라 need인데 무슨 필요성이냐면 for fuller and more precise communication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은 was accentuated 강조되었습니다. accent 아시죠? accent 강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accentuate 그러면 강조하다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경제가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요. 거래를 이제 더 많이 해야 될 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precise가 정확한이고 accurate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는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accurate로 바꿨을 수 있고 근데 precise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영어에 또 있네요. concise라는 말이 있어요. concise로 바꿨을 수는 없고요. concise의 뜻은 간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결한 게 아니고 정확해야 된다. 간결하다는 것은 요약을 해놓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concise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shared language 공유되어지는 언어 공유되어지는 언어는 정확한 언어죠. 대용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확한 언어는 쉽게 씁니다. clarification 명확성과 possibly settlement 해결을 쉽게 했습니다. 뭐에 대한 해결이에요? of any disputes. disputes는 논쟁, 분쟁입니다. 분쟁의 해결과 그리고 뭔가 더 거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점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언어의 장점, 뭐함에 있어서 거래함에 있어서. 자,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 거래에서 또한 the use of a precise and well formulated language 잘 구성된 정확한 언어의 사용은 도왔습니다. The process of translation 번역 통역의 과정을 또 도와줬습니다. aid가 더하다거든요. 더하다? 돕다거든요. 돕다? 왜 내가 더하다라 그랬지? 애드로 봤나? 자, 그래요. 자, 통역, 번역을 도왔습니다. 아니, 당연히 국제 거래를 할 때 뭐 A라는 나라 사람하고 B라는 나라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통역이 잘 돼야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거래를 할 때 말이 안 통하잖아. 근데 이때 통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사가. 그럼 이때 서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정확하게 언어를 해줘야지 A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한 언어는 또 이 통역을 돕기도 했다. 정확한 언어는 이 통역사를 돕기도 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시예요. 통역이 잘 됐다라는 거 예시. 실크로드 아시죠, 여러분들? 실크로드가 어디냐? 이게 지금 중국하고 유럽인가요? 지금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전에 국제무역이 됐었죠. 아주 옛날에요. 그래서 그 국제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크로드는요 오직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왜냐하면 뭐가 뭐 했었기 때문에 translators, 이 통역관이, 번역가가 were always available, 이용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at interchange points, 교환 지점에서 이 통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또 잘 될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언어 소통을 정확하게 해줬었겠죠. 언어 정확도를 이용을 해서 7번 문장이 좀 가장 허접한 문장인 것 같네요. 허접하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어 정확도가 중요하다. 성공적인 경제 거래를 위해서. 이런 글이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29번도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곤충의 몸에 대한 글이에요. One of the keys to insects' successful survival in the open air lies.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단수죠. 동사 당연히 단수 처리하셔야 됩니다. s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들 중에 하나, 곤충의 성공적인 생존, 오픈에어에서 그냥 야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야외에 가보면 곤충들이 겁나 많이 살고 있죠. 그들의 성공 중에 하나는 뭐뭐이다. in their outer covering에 있습니다. covering은 그냥 자체가 명사고요. 덮개. 그러니까 outer 덮개면 외피가 되겠죠. 곤충들의 외피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놓여 있다. 아니면 그거이다. 이 곤충들의 외피가 그들의 생존에 도움을 되게 많이 줬는데 그 외피는 뭐냐면 hard wax layer. 자, 왁스 생각해보면 맨질맨질하죠. 여러분들 맨질맨질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맨질맨질한 매끄러운 밀랍 같은 그러한 층, 관계대명사 써서 그 층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helps prevent their tiny bodies from dehydrating. 자, prevent 목적어 from 동사 ing,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을 도와주는 층.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파란 색깔이 서술형 포인트이긴 한데 서술형 포인트가 되는 원인이 두 개예요. 주제문이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요인이 있을 때 서술형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져 있을 때도 서술형 포인트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잘 모르죠. prevent, keep, stop, 목적어, from 동사 ing. 이 from 동사 ing 쓰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문이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거로부터 못하도록 막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dehydrate는요, 이 hydra 이런 말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D자는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반대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이 없음. 체내에 물이 없는 상황이 탈수죠. 탈수되면 죽습니다. 그 탈수되는 것으로부터 이 곤충의 작은 몸체를 예방해주는, 막아주는 그러한 외피 때문에 그들은 잘 생존할 수 있었다. 자, to take 뭐뭐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기로부터 취하기 위해서 그 곤충들은 사용합니다. 작은 숨 구멍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in their body segments. 자, 내용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몸에 숨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segment 그러면 이게 마디거든요. 곤충의 마디들 아시죠, 여러분들?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 마디요. 그게 지금 바디 세그먼트니까 거기에 나져 있는 숨구멍, 작은 숨구멍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컴마 위치, 계속해서 이 숨구멍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쓸 때는 원형만 써야 되는 거고 대체하는 대신 못 쓰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숨구멍이 take in 한대요. 받아들인대요. 들이마신대요. 공기를요. 수동적으로. 이것도 이제 내용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어요? 입으로 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몸에 나 있는 마디에, 그러니까 몸의 마디에 있는 숨구멍. 그리고요, 숨을 능동적으로 쉬나요? 지들이 진짜 원해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좀 된다. 수동적으로 숨을 쉰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n be opened and closed. 계속해서 숨구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열리거나 닫히는 as needed, 필요되어지는 만큼.
이거는 곤충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고 닫고를요. 근데 열어져 있을 때에는 수동적으로 숨이 쉬어지고요. 조금 자동적으로란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stead of blood 뭐 대신에 피 대신에 근데 뭐 되어진 피입니까? contained 담다에 pp로 쓰였으니까 담겨진 어디에요? vessals에. vessel은 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몸체인 것 같아요. bodies. 몸체에 담겨진 피 대신에 원래 동물이나 사람이라면 피를 가지고 있을 텐데 몸체 안에. 근데 얘는요 피 대신에 그 곤충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free flowing 그냥 편하게 흐르는 자유롭게 흐르는 헤몰림프라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헤몰림프는요 혈림프죠. 곤충이 이제 피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이 림프액을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피 대신에. 그러니까 곤충 죽이면 피가 안 나오고 이 림프액이 나오죠. 그리고 또 컴마 which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림프액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which helps keep their bodies rigid. 자, rigid는 딱딱한이란 뜻이고요. keep 유지시킨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인 상태로 유지시킨다. keep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형용사 rigid 형용사가 맞죠. ly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액은 뭘 어떻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요? 이 몸이 rigid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일단. 그리고요 1번 그리고 2번이요 aids movement 움직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assist 또 도와준대요. 여기는 일단은 이 림프액이 단수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동사로 쓸 때 s를 붙여서 단수 동사로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ssist 이렇게 나와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도와준대요. transportation 운반, 영양분의 운반. 그리고 또 뭐의 운반이기도 하냐면 이렇게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양분과 노폐물, waste materials, 노폐물이죠. 쓰레기 물질들이니까요. 그리고요, secretion, 이건 분비물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노폐물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운반을 도와줍니다. 양분과 노폐물의 운반을 도와주기도 한데요. 림프액이. 근데 어디로 운반시키냐면 to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body, 몸의 적절한 부분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양분은 이제 뭐 머리라던가 아니면 팔다리 쪽으로 가는 거고요. 노폐물은요 여기 엉덩이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겠죠. 이 림프액이요. The nervous system, 신경계통은 is modular,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위요. 그래서 in a sense 어떤 의미로는 each of these body segments 이 몸의 마디들 segments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join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each예요. 그러니까는 동사 쓸 때는 단수니까 단수 동사로 써야 되는 거죠. have 쓰시면 안 됩니다. 앞에 segment 선생님 복수라서 저는 have 쓸 건데요. 그러면 너무 틀린 거죠. 주어가 이거니까요. 오브부터 세그먼트는 괄호로 묶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몸의 마디들 각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신만의 개인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는 진짜로 뇌가 꼬불꼬불 라면 같은 뇌가 아니고요. 자신만의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다. 뭐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 뭐냐 얘가요 이제 머리가 세모난 친구인데 사마귀인데요. 사마귀는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뭐가 있었냐면 그 딸내미하고 어디를 가는데 옆에 벽에 이렇게 사마귀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곤충들은 원래 앞만 보잖아.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거 보면 앞에 보고 있죠. 개미도 앞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귀는 앞을 보고 있다가 내가 소리를 내니까 머리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옆쪽으로. 그래서 나를 정면으로 딱 보는 거야. 앉아갖고 이렇게 딱 너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요 사마귀가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사마귀 같은 게 그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머리를 띄어내도 막 얘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팔 같은 거 띄어도 팔이 이렇게 낫으로 되어졌는 게 폈다 꾸렸다 폈다 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섭죠? 왜 그러냐면 곤충들은
이 마디별로 자신의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모듈러 단위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마디마다 그 마디 자신의 자율적인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모듈러 단위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막 뭐 이런 생각도 하나? 머리를 자르면 선생님 머리도 움직여요? 막 턱을 얌얌얌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을까? And some other body systems show a similar modularization. 다른 몸의 부분들도 이런 그 단위화를 보여줍니다. 단위화. 각각 움직여요. 그러니까 곤충들은 죽었을 때에도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얘 팔을 밟아버렸어. 그럼 팔이 안 아프다라는 거죠. 그냥 그 단위에서만 죽은 거지 요 머리하고 몸은 또 따로 정리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곤충 신기하네. 곤충이 왜 있을까요? 세상에. 자, these are just a few of the many ways. 많은 방법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in which 그 방법들 안에서 그 곤충들의 몸이 구조화되어지는 그리고 곤충들의 몸이 기능하는 완전히 다르게 기능을 하는 이죠. 자, 동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죠. 그래서 지금 differently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형용사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ompletely는 이 completely가 완전하게로서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완전하게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도 부사가 맞는 거죠.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여긴 형용사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우리들의 것 from our own, 우리들의 몸 our bodies 하고 완전히 다르게 기능하고 완전히 다르게 구조화되어진 그러한 방법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게 뭐냐? 이거 좀 지울게요. 엽기적이네. 자, 곤충 몸체의 특성을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죠. 곤충 몸체의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선생님이 요약을 해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주제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필자의 견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고를 요하는 글이 아니라 그냥 사실글이니까 2, 3, 4, 5번 해서 각각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글로 요약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영어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곤충 몸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람들의 몸체의 특성하고 너무 다르다. 자, 그 다음에요. 30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 내용이 그냥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 시에 건물을 만들 때에 안정성, 기능성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안정성, 기능성만이 아닌 디자인도 중요하다. 디자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통념 그리고 여기 반박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역접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필자 나의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 3, 4, 5번까지는 안정성, 기능성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6, 7, 8은요. 근데 디자인도 고려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반박 부분에서 필자의 견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제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이요. On projects in the built environment. built environment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선생님. 그냥 건축 환경. 그냥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환경 안에서의 프로젝트들에서 그러니까 건축 환경,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려합니다. 세이프티하고 펑셔널리티, 안전성과 기능성이 non-negotiable. 네고시에이션 그러면 이제 협상한다라는 것은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야, 네가 너 더 주면 내가 양보를 할게. 이게 협상이잖아요. 근데 non negotiable이라고 합니다.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양보를 못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안정성과 기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특징이 되는 안정성과 기능성이 빌딩, 건축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But the aesthetics of the new project 그리고 how it is designed 얘의 정체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디자인 되는지에 대한 그 새로운 프로젝트의 미적 부분은 미학은
aesthetics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단수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mathematics 이것도 수학인데 mathematics 이것도 단수잖아요. politics 정치학 근데 얘도 단수죠. 자, 그래서 어떤 학 이런 말로 끝나게 될 때는 s가 영어에서 붙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동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이 됐는지에 대한 미적 부분, 미학은 is too often considered irrelevant. 부적절한 것이라고 고려되어집니다. 부적절한 것이라고 고려됩니다. 혹시 영어 consider의 비밀 아시나요? 동사 consider의 비밀? 모르신다고요? 안다고요? 그냥 고려하다 이게 맞긴 한데 주어는 고려합니다. 컨시더합니다. 고려한다. 목적어를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고. 그리고 여기는 목적격 보어로서 형용사가 오죠. 그리고 목적어가 형용사라고 고려한다 이렇게 되는 말이고요. 이 목적어를 주어로 둬서 수동태로 문장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주어는 BPP 고려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가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형용사라고 고려되어집니다. 여기 주어는요, by 행위자에 의해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데 삭제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려되어진다 뭐뭐하게 고려되어집니다 부적절하다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말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부사를 많이 쓴다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컨시더를 수동으로 써놓으면 목적격 보어예요 얘가. 근데 그거를 목적격 보어면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rrelevant 형용사로 끝나는데 부사로 이걸 자꾸 애들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왜 말이 맞으니까 뭐뭐 하다고 뭐뭐 하게 고려되어집니다. 이게 말이 맞으니까 부사로 쓰는데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부사 안 돼요. 그리고 irrelevant는요 inappropriate 부적절한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서 뭐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다고요? 기능성과 안정성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적 부분은 부적절한 거라고 고려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 때 야 기능성이 좋고 안전해야지. 뭔 예쁘게 만드냐 그러냐. 지금 건물 만드는데 안정성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예쁘게 만든 얘기하고 있냐. 그 말은 부적절하다, irrelevant 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e question of how its design affects human beings is rarely asked.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물어봐지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rarely는 부정어기 때문에 not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자, 이거를 뭐 자주 이런 말, always나 이런 말로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 디자인이 미적 부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물어봐지지 않는다.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미적 부분은 잘 물어봐지지 않는다. 즉 고려가 되지 않는다. 4번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at design makes something highfalutin. highfalut인은요. 허세 부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허세야. 허세. boastful. 그리고 cold architecture. 건축물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다. And that architecture differs from building. 그리고 건축물은 빌딩하고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at 요렇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허세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실용적인 게 아닌 그냥 건축물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건축물은요 다르다. 실용 건물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에펠탑 생각해 보세요. 에펠탑이요. 에펠탑 건축물이잖아.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건축물이죠. 어떤 게 더 예뻐요? 에펠탑이 더 예쁘게 생겼지. 에펠탑이요. 그렇죠? 에펠탑은 건축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건축물. 그리고요, 이 아파트 같은 건요, 빌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빌딩은 기능성이 있는 거고, 안정성이 있는 거고, 실용적인 거고. 그리고 건축물은 그냥 미적 어떤 이 아름다운 요소들만 부각시키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에펠탑에서. 그렇죠. 그냥 디자인이 많이 가미가 되는 것은 허세 부리는 거고 그런 것은 그냥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실용적 건물인 빌딩하고는 다른 거다. 이 둘이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거주의 목적으로 빌딩을 짓는 건데 이때의 디자인은 별로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능성하고 안정성이 고려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ust as surely as the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히스터라는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은 겁나 화려하죠. 이 예술 어떤 디자인이 많이 가미가 되는 거죠. 자, 뭐뭐이듯이 대성당이 다르듯이 from the local community church, 교회하고 다르듯이. 여기서 대성당은 건축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는 실용적 건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건물에는 이 디자인, 예술, 그러니까 이 미학을 되게 많이 가미시키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디자인은 어디다가 가미를 많이 해라? 건축물에다만 가미를 많이 해라. 실용적인 건물에 왜 디자인을 자꾸 들먹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린 지금 통념 읽고 있습니다. 통념. 자, 이러한 차이, 아키텍처와 빌딩, 건축물과 실용적 건물인 빌딩, 그리고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 between design and utility. 이게 지금 AA, BB 써놓은 게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위에서도 나왔죠? 아키텍처는 건축물이고 그건 디자인이 가미된 거고요. 자, 그래서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물이냐 아니면 유틸리티는 실용성이거든요.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용성. 실용성이 가미된 실용성이 많이 필요한 빌딩이냐에 대한 이 차이는 couldn't be more wrong. 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말이 어려울 텐데요. 영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미 한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게 맞는데 부정문하고 비교급이 함께 쓰이면 이거는 긍정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배우죠. I couldn't agree more.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 왜 더 동의를 못해요? 이미 최고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I agree 하고 똑같아요. I agree. 나 동의해. 굉장히 동의해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couldn't be more wrong 이렇게 나온 표현은요, could be right, 그러니까 can be right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 미적 요소로 만든 건축물하고 실용적인 요소로 만든 건물하고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건물에 자꾸 미학을, 디자인을 가미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그거고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실용적인 건물은 실용적인 건축물이다. 차이가 있는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통념을 지금까지 읽은 거죠. 6번에요. More and more we are learning that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Design of all our built environment 이 건축 환경에서의 그러니까 건축물에서의 디자인이 matters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that safety and functionality must not be our only urgent priorities. 자, so that 구문이 나오고 있어요. so that 구문이 나오고 있는데 so that 구문은 우리가 다 알죠. 너무 뭐 해서 너무 뭐뭐 하다. 자, 근데 so that 구문이 해석은 그건데요. so 부분이 원인이고 that 부분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문인데요. 여기 앞에가 다 주제문이겠구나. 이제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이 너무나 깊이, 너무나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profoundly는 깊이 많이 이런 뜻이고요. 저자가 이제 필자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건축 환경에서는 디자인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기능성이 되면 안 된다. 우선순위이면 안 된다. 이것만 너무 우선시하면 안 된다. 디자인도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1순위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요. 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낫이 겁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필자가 하는 말은요.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성과 안정성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자, all kinds of design elements, 모든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그 환경의 경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of themselves, 디자인적인 요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디자인 요소들은 shape, 만듭니다. 우리의 인식과 감정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파트가요, 이렇게 그냥 딱 네모처럼만 생긴 아파트에서 살고 싶나요? 아니면 좀 멋지게 생겼어, 구불구불하게 생겼어, 안전하긴 해요. 자, 이렇게 생긴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이 아파트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 살고 싶지 않은데요. 요러면 이 글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좀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되게 색깔도 되게 다양해. 응. 여러분들 가격도 똑같아. 두 개 아파트 중에서 어디에 살래? 고르면 여기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즐거울 수 있잖아. 어떤 경험도 신기할 수 있죠. 야, 야,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올라가. 재밌잖아요. 그럴 수 만약에 있다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인식도 바뀔 수 있고요. 야, 나는 그런 도미노처럼 생긴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요런 아파트에 살아. 인식도 좋고요. 뭐 감정도 좋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행동도 되게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행복하기도 할 거고요. 디자인이 고려된 건물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요새 건축할 때는 디자인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도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디자인 요소들은요, actually help constitute our very sense of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체성이요. 여기서 정체성은 여기 나온 이 경험이나 감정이나 인식, 행동, 행복,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받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되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꼭 안정성과 기능성만이 아닌, 물론 건축물이라는 것과 실용적 건물이라는 것이 딱 있긴 한데, 요새는 실용적 건물에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고려돼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글이죠. 왜? 디자인 요소가 고려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영상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